다들 스마트폰 잠금 해제 매일 하시죠? 얼굴을 쓱 비추거나 지문을 대거나 아니면 익숙한 패턴을 그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심코 이 보안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1초도 안 걸리는 행동이 어떻게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안전, 심지어 미래 로봇의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내 폰 여는 거랑 2조 원이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 행동이 어떻게 상상도 못할 금융적, 물리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마치 공기 같아요. 완벽하게 작동할 땐 우리가 그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딱 한 번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기는 순간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기술 기반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연함이 깨졌을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첫 번째 사례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조 3천억 원. 와, 진짜 믿기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요, 2025년 SK텔레콤 데이터 유출 사고 당시에 피해 보상을 위해 예상됐던 잠재적인 배상 총액입니다. 한 기업의 1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죠.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가입자 2,300만 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액 2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일부 사용자의 피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경영 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실해진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었어요. 다들 엄청난 해커 조직, 국가적인 해킹 이런 걸 상상했거든요. 근데 진실을 알고 나면 좀 허탈하실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원인은 클라우드 서버의 접근 제어 설정 실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단속을 안 한 거였어요. 최첨단 금고를 만들어 놓고 정작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셈이었던 거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걸 다루는 사람의 작은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 그리고 돈의 문제였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 바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하면 그냥 전기차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일부만 보시는 거예요. 사실 테슬라는 거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에 가깝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바퀴 달린 컴퓨터인 차량들, 이들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신경망인 스탈링크,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AI를 학습시키는 두뇌, 슈퍼컴퓨터 도조, 그리고 이제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라는 신체까지 갖췄으니까요. 이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어디 한 군데만 뚫려도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영화 분노의 질주 보면 사이퍼라는 악당이 차를 막 해킹하잖아요. 에이, 영화니까 그렇지 싶으시겠지만 이게 더는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2015년에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을 원격으로 꺼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위험은 이제 로봇의 형태로 우리 바로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새로운 군비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물론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오픈AI와 손잡은 피겨까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보안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 현실을 정말 직설적으로 보여주죠. 로봇은 그냥 쇠뭉칩니다. 단순한 프로그래밍 오류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저 수천 년 전 고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가장 복잡한 암호 기술도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딱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고대 스파르타와 로마에서 나온 거죠. 스파르타는 스키테일이라는 막대를 이용해서 글자 순서를 막 뒤섞는 방식을 썼고요. 로마의 카이사르는 알파벳을 몇 칸씩 밀어서 다른 글자로 바꾸는 방식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고작 순서 섞고 글자 바꾸는 거, 그게 다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 암호 기술은 이 두 가지 단순한 동작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와 복잡성으로 수백만 번 반복하고 조합해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앱에 딱 로그인하는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는 저 스파르타와 로마의 지혜가 초당 수억 번씩 실행되면서 우리의 돈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기술의 기반은 이렇게나 튼튼한데 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2조 원짜리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이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암호 기술 자체는 이렇게나 완벽에 가까운데 왜 자꾸 이런 끔찍한 보안 사고가 터지는 걸까요?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우선순위. 우리는 오랫동안 뭔가 새롭고 멋진 기술을 만드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안전하게 지키는 방어에는 너무 인색했던 거죠. 보안이라는 게 돈을 버는 분야가 아니라 그냥 돈을 쓰는 비용으로만 취급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소홀했고 바로 그 사람의 부재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군사기밀, 지금은 금융 데이터나 사회 인프라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좀 더 먼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쩌면 2040년대쯤에는요, 디지털화된 우리의 기억,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그 자체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의식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서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 있다면 그때 보안은 뭘 의미하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이라는 존재의 암호키는 과연 누가 갖게 될까요?